중서부에 이어 북동부에도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남부 텍사스에도 눈이 내렸고 곳곳이 기상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내일부터 1월 1일 새해 첫날까지 또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간 지역과 밸리 지역에는 최대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한인들도 자주 찾는 LA 동쪽 마운틴 발디에서 등산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 속에 당국은 모든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부채 불이행자들에 대해 임금 차압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에 받은 선물을 반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중서부에 이어 북동부에도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5대호 가운데 하나인 1위호에선 호수물을 밀어낼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많은 눈도 내렸는데 이런 기상 상황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물이 제방을 뛰어넘을 듯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난간에 붙은 파도는 그대로 고드름이 됐습니다. 강풍이 1호의 물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서쪽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었던 자동차 잔해, 눈 위를 달리는 설상차도 발견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된 한파가 북동부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5대호 상공을 지나면서 많은 눈도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최대 1m 가까이 쌓일 전망입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강풍을 동반하며 시야를 가리는 이른바 화이트아웃 현상도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 mean, you know, road's up here somewhere. We're just gonna kind of winging it. 이번 북극 한파는 미국 남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도 눈이 내렸고 미국 북동부로 향하는 비행기 수천 편이 취소 또는 지연됐습니다. It got delayed, then it got canceled. Then we got a notification saying that there were no flights going in and out for 2 days. Just so many people here that are traveling, delays with the weather, going up north. 미 기상당국은 이번 눈보라가 올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강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월 1일 새해 첫날까지는 또 한 번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산가브리엘 산맥 등 일부 산간 지역의 최대 풍속은 시속 85마일에 달했으며 매직 마운틴 지역에서도 시속 77마일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이로 인해 무어팍 지역에서는 대형 나무가 전선을 덮치며 118번 프리웨이 양방향 통행이 수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풍주의보가 어제 저녁 일단 해제됐지만 주말까지는 시속 30에서 50마일의 돌풍이 계속될 예정이며 일부 돌풍은 시속 85마일에 이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새해 전야인 내일 밤부터 새해 첫날인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남가주 전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날 하루 종일 비가 올 수 있지만 강수량은 최근 크리스마스 폭풍보다는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1월 2일에서 3일에도 간헐적인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강수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로즈 퍼레이드 당일 비가 올 확률을 80에서 90%로 예측하며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비 오는 새해 퍼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밤 거리 축제나 캠핑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비와 강풍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츄라에서 산타모니카 근해 내측 수역에서는 보트 운항이 위험하며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강풍 속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인들도 자주 찾는 LA 동쪽 마운틴 발디에서 10대를 포함한 등산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 속에 당국은 모든 등산로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마운틴 발디 데빌스 백본 인근에서 19살 등산객이 500피트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휴대전화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했고 이어 추락한 등산객이 있던 지점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등산객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헬기가 접근을 시도했지만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으로 인해 구조에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고 8시간이 지난 저녁 7시 30분쯤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지만 3명 모두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등산객들의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동북쪽 마운틴 발디는 한인 등산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지만 사고가 빈번한 험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전문 산악인인 김석두 씨가 등반 중 추락사했고 2023년에도 플러턴에 거주하는 50대 한인이 정상 아래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또 영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의 배우 줄리안 샌즈도 같은 해 실종됐다 5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마운틴 발디의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올겨울 강한 비바람과 눈이 예보된 만큼 등산객들에게 가급적 산행을 자제하고 가벼운 산행이라도 반드시 GPS 장비를 지참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간 무인기 거래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방산기업의 무인기를 생산해온 베네수엘라 국영 항공우주회사와 이 회사 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업체는 이란 기업의 이 무인기 수백만 달러어치를 베네수엘라에 판매하는 것을 도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의 핵심 성분인 과염소산 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조달하려 한 이란 소재 인사들과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한 업체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지원하고 이란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Now I hear that Iran is trying to build up again, and if they are, we're going to have to knock them down.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재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중남미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120여 명은 이민 단속 공적 부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주정부 및 로컬 경찰의 이민 단속 투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하의원 127명은 최근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부조, 이른바 퍼블릭 차지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공중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하원 아테게 코커스의 그레스맹 의원과 히스패닉 코커스의 아드리아노 S. 파이렛 의원의 주도로 이어졌으며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 알렉사 피디아, 코리 부커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이 이미 2022년에 확정된 명확한 기준을 폐기하고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확대된 불분명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현금성 복지 이외에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영양보조 등 비현금 복지 혜택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민자 사회에 혼란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주정부와 로컬 사법당국이 연방이민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이민보호 법안을 연내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이민자와 시민권자 가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해온 마이클 퀴글리 의원 역시 지역사회와 사법당국 간의 신뢰관계 보호가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된 오퍼레이션 하이웨이 센티널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상업용 트럭을 운전한 10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 여러 주에서 발생한 상업용 차량 관련 치명적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으며 해당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일부 운전자가 상업 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영어도로 표지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해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 보호를 강조하는 연방의회 움직임과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한 연방정부의 강경 단속이 맞물리면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 B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부채 불이행자들에 대해 임금 압류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들의 임금을 압류키로 하고 임금 차압 통지서 발송 대상은 월별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월 12일부터 약 1,000명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압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기관이 법원 명령 없이 직접 고용주에게 압류 명령을 내려 직원급여의 최대 15%를 공제해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세금 외 미납 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0일을 초과해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자로, 270일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500만 명이 넘으며 이 밖에도 거의 400만 명이 연체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행정적 임금 압류 절차 시행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채무를 지고 연체 중인 개인을 상대로 세금 신고에 따른 환급이나 사회보장제도 급여 등의 일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 시행도 재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차주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의 금액, 학생 수업료를 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부모가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의 새로운 상한선이 부과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중 일부가 폐지됐고 상환 계획 조정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학자금 상환 계획 조정 제도인 세이브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연방법원 승인을 얻어 폐지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온 거의 800만 명에 이르는 대출 차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즈의 퍼시브 유 부대표는 현 행정부는 차주들의 감당 가능한 상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업자득으로 야기된 제한된 자원을 동원해 차주들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을 반품하고 싶다면 특별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무료 반품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품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소매업체들의 달라진 반품 규정에 따르면 올해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우편으로 반품할 때 수수료를 차감하는 업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의류와 잡화의 경우 TJ맥스와 마샬이 반품 수수료 11.99달러를 받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메시스는 9.99달러, 제이크루 7.5달러, 아베크롬비 7달러, 자라 4.95달러, H&M 3.99달러 등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베스트바이가 특정 전자제품 반품 시 최대 45달러의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많은 품목이 무료지만 최근 규정을 강화해 특정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박스 없는 대면 반품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반품할 물건의 가치는 약 8,5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해피리턴즈는 AI 로봇을 이용해 반품 효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치솟는 운송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품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편리함을 포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우편 반품에 수수료를 매기지만 매장에 직접 가져가서 반품하는 것은 여전히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마존을 이용하는 경우 집에서 택배를 보내기보다 홀푸드나 콜스에 있는 반품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결제 전이나 혹은 반품 전에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서 반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아이다호주에 본사를 둔 식품 유통기업 마운틴 웨스트 푸드그룹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간 소고기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타나, 펜실베니아, 워싱턴주로 유통된 마운틴 웨스트 푸드그룹의 간 소고기 제품 약 2,855파운드가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진공 포장된 16온스짜리 목초 사육간 소고기로 라벨에 포워드 팜즈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식품안전검사국은 정기 검사 과정에서 대장균 O26 균주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분리주의 무장 세력 지원을 공습하며 이들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이 위험하다고 무력으로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예멘에서 활동하던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혀 일단 양측의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예멘 동부 항구 무칼라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분리주의 무장 세력 STC에 무기를 공급했다며 사우디 공군이 공습한 겁니다. أكد أيضا قيام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حن سفينتين من ميناء الفجيرة مملوءة بالسلاح وعربات القتال والعتاد العسكري.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에 STC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24시간 내 군대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사우디의 압박에 아랍에미리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멘에 남아있는 테러 대응팀 해체를 발표한 겁니다. 사우디 안보를 위협하거나 무칼라항에 무기를 하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아온 STC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البيان الذي ألقاه العليمي لا يعتبر نهائيا شرعيا هو لا شرعية له ولا يوجد أساسا على أرض الواقع. 과거 독립국이었던 남예멘의 부활을 주장하는 STC는 최근 석유 매장지인 예멘과 사우디 국경 인근으로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사우디는 STC의 이런 행보에 대해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으로 간주하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14주 만에 3일 연속 떨어지며 산타클로스 밸리가 결국 4일 만에 조기 종료되는 조짐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발표된 시카고 PMI 지수는 전망치와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2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장에 딱히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후반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장은 뚜렷한 반응 없이 혼조세와 약세를 오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반복하다 막판에 다시 낙폭을 키우며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부족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4일째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린 가운데 오늘은 세 종목이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걸친 차익 실현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어제보다 더 줄어든 거래량은 지난주 올해 최저와 세 번째에 이어 오늘 네 번째로 저조한 거래량을 기록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아직 털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